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일 토요일 아침 9시 10분입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인 사정이 갑자기 생겨가지고요. 밖에 나와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속도가 좀 느릴 수 있고 주변에 소음이 좀 녹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사정이 이게 사실 언제 끝날지 좀 모르게 생겨가지고 좀 불확실성이 생겨가지고 일단 본 영상으로 월요일날 아침 영상 대체하시는 건 아시죠? 그죠? 월요일날 아침에 영상 녹화 쉴 거고요. 혹시 월요일날 저녁도 영상 녹화 시간이 좀 달라지거나 아니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중간에 무슨 일 생기면은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미리 공지 말씀 남겨 놓을 테니까요.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젯밤 미국과 유럽 증시 마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보시다시피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 전일 급락 폭락에 대한 자연적인 반등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추세적인 상승 다시 전환 그런 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지난 강력했던 매도세에 대한 자연적인 반등으로서 계속 하락이 진행 중이다. 아직 매도세를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따라서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이 기본적인 대응 전략이 되겠습니다. 어젯밤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시다시피 그죠? 애플, 아마존 등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실적에 반영되는 첫날이었고 그리고 고용지표가 발표된 그 날이었습니다. 중요한 고용지표였는데요. 이 뉴스 제목 보시면은 고용 충격이라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사실 그 지표 발표되고 나서 저도 굉장히 놀라긴 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오탄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놀라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충격을 외면했습니다. 주식시장은요.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사실 채권시장도 그래요. 채권시장이나 외환시장의 반응도 이게 맞나? 지표에 대한 반응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하여튼 이 충격을 좀 모르는 척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이 지표에 대한 거는 이 일종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러죠. 그죠? 소문난 잔치인 고용지표가 별로 금융시장에 영향은 일단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특별한 소식은 없었고요. 그죠? 엔비디아가 다우지수에 합류가 됐다고 합니다. 인텔을 대체했다고 하네요.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다우지수도 본격적으로 AI나 반도체 이런 섹터의 영향을 좀 이제 크게 받게 생겼습니다. 이게 호재로 작용하려나 악재로 작용하려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미풍에 그쳤다라고 되어 있죠. 고용 쇼크, 주가 달러, 국채 어떻게 움직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지표 발표됐는데 제조업 지표도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지표가 시장에 별로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어제 하루는요. 근데 아무튼 저런 지표들은 일단은 주식시장에 안 좋은 내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한 이야기 할 거고요. 뉴욕 유가, 중동 우려에도 미국 제조업이 부진했다는 내용의 상승률이 축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요. 고용지표 이야기 조금만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고용지표가 이건데 논판 페이롤스가 예상치가 10만 6천이었는데 12,000이 나온 거예요. 굉장한 충격입니다. 그죠? 저는 10만 2천을 잘못 쓴 줄 알았어요. 근데 12,000이더라고요. 예상치의 10분의 1에 달하는 충격적인 쇼크였습니다. 이 정도 숫자가 나오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경기 침체 우려를 할 만합니다. 근데 사실 경기 침체 우려를 시장이 어제 나타내진 않았죠. 왜냐면은 어제 보시면 시장의 반응이 올랐잖아요. 주식시장 상승 마감했잖아요. 그리고 채권 금리도 더 올랐다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날 만한 지표인데 그런 우려는 없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왜 시장이 이 지표를 모르는 척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는데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이거는 이제 채권 전문가 분의 텔레그램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보시는 이것도 어떤 다른 전문가 분의 내용이긴 해요. 이게 뭐냐면은 허리케인이 이번 고용지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밀턴은 14만 5천, 헐리는 135만, 13만 5천이죠. 13만 5천 고용에 영향을 줘 총 28만 개의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 논판 페이롤스가 28만 개가 줄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28만 개가 줄어들면은 그죠? 거의 논판 페이롤스는 증가율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전문가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시장이, 금융시장이 어젯밤 저 고용지표에 대해서 놀랍게도 반응을 안 보인 것은 허리케인의 영향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런 게 아닌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일단은 좀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어제 하루만 이 지표에 대해서 모르는 척 한 건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 건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좀 시간이 가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모르죠, 그죠? 고용지표가 어젯밤에 나왔지만 내일 미국 증시에서 반영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일단은 뭐 반응은 잘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고용지표 충격이다라고 시장이 해석을 해서 모르는 척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어젯밤 고용지표는 하여튼 굉장히 큰 충격이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보시다시피 그 시장 예상치가 보통 10만이었단 말이죠. 10만인데 12,000이 나왔어요. 굉장한 충격이긴 합니다. 사실 그 대부분의 주요 IB들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예상치를 이 정도로 잡고 있었어요. JP모건은 15만을 보기도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중간값은 10만 1000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제 값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값이긴 했죠. 물론 뭐 보잉의 뭐 파업이라든가 뭐 감축이라든가 보잉 이슈 그런 게 있었죠. 보잉 때문에 지표가 더 나빠진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허리케인이 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게 일단 시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를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부 일자리가 대단하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적으로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일자리. 옐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단 고용지표가 개인적으로 좀 예상치보다 좋지 않을까라고 어젯밤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옐런이 대선을 앞두고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재정정책을 통해서 이 고용시장을 들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정부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민간은 감소했다라는 거, 이게 좀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악천후로 인해 근무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올해 수차례 발생이라고 되어 있죠. 허리케인의 영향 때문에 지표가 감소한 게 맞다라면은 다음번에 고용지표는 굉장히 좋아져야 할 겁니다. 아무튼 요까지 좀 살펴봤고요. 뭐 빅컷 확률이 살짝 올라가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 뭐 어젯밤 금리 인하 확률에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25bp 정도 인하하면 돼 라고, 하여튼 저렇게 고용지표가 나오면 금리 인하 확률도 많이 바뀔 줄 알았는데 패드와치에서 보시면 이것도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하여튼 제조업 지표도 안 좋았고 그랬다. 근데 하여튼 놀랍게도 그런 지표에는 시장이 별 반응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조업 지표 보이시죠? 여기 빨간불 들어온 거 예상을 하회했다라는 겁니다. 예상 하회하면서 GDP 나오도 하락을 했다라는 건데, 재밌는 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는 사실 별게 없어요. 그죠? 주식시장 뭐 상승하긴 했는데 전날 2% 3% 빠져놓고선 0몇 프로 올라가면 의미 있는 반등이 아니죠. 그냥 하락 지속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모습이고요. 장 초반에 올랐으나 저항에 걸리면서 쫄쫄쫄쫄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전 지수에 다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뭐 아마존, 애플 뭐 이런 친구들은 하여튼 실적에 맞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적에 맞는 반응. 애플은 뭐 중국 부진이라 그러면서 하락 마감했고, 아마존은 좋은 실적 뭐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제유가는 조금 좀 부진했죠, 그죠? 국제유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기 약간 좀 빨간불 들어와 있다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확인을 했고요. 네, 됐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지금 일봉 보시면 일봉만 봐도 딱, 그죠? 전날 2.5% 급락했는데 0.7% 올랐다. 의미 있는 반등이 아니고 반등시 매도 전략 하는 게 맞겠습니다. 어젯밤에 마디 가격이 2270이었거든요. 딱 거기 터치하고 일단 살짝 밀리는 모습이나 더 이상 빠지고 싶은 생각도 없다. 일단은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이거죠. 21선까지 깼다라는 거. 21선을 깨고 강한 반등도 안 나온다라는 거. 21선을 한 번 깨고 두 번째 깼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30분봉. 그래서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을 경계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뭐 S&P, 러셀 지수 다 뭐 비슷합니다. S&P는 특히 지금 더 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그냥 가볍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집 밖에 나와 있는 관계로 뭐 좀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30년물 선물 채권 시장, 안 그래도 어젯밤에 지표가 10만을 나온 걸, 지표가 12,000 나온 걸 보고 이거를 채권을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의미 있는 매수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표 발표되고 나서 그 정도 값이면, 만약에 진짜 채권이 반등할 생각이 있었으면 30년물 선물 1%, 1.5% 이상 올랐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반응이 아무리 기다려도 0.5%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역시 비리비리 하다가 한 번에 훅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존의 흐름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달러 강세, 그리고 금리 강세 지속 중이다. 그리고 주식시장 어제 반등하긴 했지만은 주식도 지금 현재 약한 흐름,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이 함께 손잡고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달러의 반응은 조금 좀 그러니까 달러도 사실 조금 좀 그 어젯밤에 그 되돌리긴 했는데요. 이거 유로화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반응이 맞진 않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니까 달러 약세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달러 강세가 나타나긴 했는데, 어쨌든간 아직까지 뭐 이 정도는 일단 눌림이라고 봐줍니다.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그 눌림으로 봐주고 계속해서 눌림시 매수 전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약간 말실수 하나 한 것 같네요. 그죠? 지금 이제 주식과 채권이 함께 손잡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고 있고, 근데 지금 일단 일단은 주춤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강달러까지 지금 진행 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약간 수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구분을 좀 지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강달러는 일단은 일시적으로나마 지금 일단 물론 또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단기 고점이 나온 거죠. 달러의 고점은 일단 나왔고, 유로화의 단기 저점은 일단 나왔고, 그 상황에서 이제 지금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과 채권이 함께 죽어가고 있는 거고, 달러는 지 혼자 일단 강세를 끝내고 아래쪽으로 살짝 전환이 지금 이제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유로화도 지금 단기 바닥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로화도 일단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유로화는 하락 전환된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아까 말실수했던 거 살짝 정정합니다. 하여튼 이 정도면은 아직까지 눌림으로 봐줄 수 있고 계속해서 눌림시 매수 전략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좀 많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자칫 잘못하면 지금 사실 달러 강세, 금리 강세, 또 그리고 주식 하락, 요게 일종의 패키지로 이렇게 묶여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물론 달러는 이제 어떤 이런 삼총사의 흐름에서 지금 살짝 벗어나 있긴 한데, 이거 어젯밤에 이런 모습이라면은 다시 달러 강세가 조금 진행될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30년물이 그랬던 것처럼 30년물 선물이 10년물 선물과 달리 지 혼자 여기서 좀 버텼거든요. 여기서 쫙 버티고 있었거든요. 나 올라가 보지 않을래 이러면서 좀 버티고 있었는데 버티다 훅 죽었거든요. 좀 많이 죽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유로화도 지금 일종의 그러면 좀 버티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유로화도 지금 여기서 원래 계속해서 아래로 죽었었어야 되는데 더 죽기 위해서 이게 반등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아직 하락 전환된 건 아니다. 단기 바닥 만들었고요. 분봉상에서. 그리고 이렇게 일단 상승이 전환돼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 전략이 맞는 정석적인 전략입니다. 근데 아무튼 어젯밤에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살짝 다시 그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런 약한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걸 보면은 이거 달러 강세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다. 아직까지 일단은 달러 강세는 지금 주춤해갖고 단기 고점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주식은 일단 아직 하락이 끝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유가는 어젯밤에 떨어졌거든요. 유가는 어젯밤에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인해서 유가 올랐다가 어제 미국 장중에 되돌렸거든요. 근데 많이 되돌리진 않았습니다. 어젯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국제유가가 상승으로 전환할 생각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승 전환 가능성을 좀 높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당장 여기서 죽을 생각은 없다. 사실 지금 금리가 여기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리가 어젯밤에도 올랐잖아요. 이런 걸 보면 국제유가도 제조업이 어쩌다 했는데 일단 조금은 좀 더 오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여튼 국제유가는 어젯밤에
빠지긴 빠졌지만은 이거 이제 상승 전환을 의심을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아직 완전히 상승 전환이라고 보긴 좀 어렵겠지만 아직도 매도세가 셉니다만은 근데 여기서부터 요까지 지금 폭락 나온 거를 많이 극복하는 모습이거든요. 방향 전환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금값은 뭐 계속해서 빠지고 있네요. 그죠? 금값은 이제 저기 하락 전환을 이제 많이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아직 하락 전환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상승 에너지 거의 없고 하락으로 전환될랑 말랑 거의 뭐 그 정도쯤 됐습니다. 그래서 금값 주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한국 증시는 뭐 그냥 그죠? 한국 증시는 계속해서 그냥 반등시 매도 전략 일단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 뭐 일단 명확하게 일단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이미 전환됐고 코스닥도 일단 어제 전환했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젯밤에 뭐 변동성 지수라든가 이런 것도 대부분 다 모양 비슷합니다. 반도체 지수 급락했던 거에 대한 약간의 반등 별 의미 없죠.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 보시면 어젯밤에 살짝 눌렸죠. 계속해서 눌림시 매수. 변동성 지수는 올라가고 있다. 시장이 계속해서 불안하다 이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게 고금리 부담이 지금 주식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기업의 실적이 어쩔지 또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그 고금리 부담이 지금 구조적으로 좀 주식시장을 억누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빅스도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밖에 나와 있다고 말이 좀 빨랐었고 또 그리고 좀 약간 설명해서 좀 혼란스럽게 이야기해드린 부분도 있어갖고 제가 좀 말을 다시 하고 이랬었어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제가 밑에 요약 글에다가 잘 적어 놓을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일단은 월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나 바뀌면은 일정에 문제 생기면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